자, 여론조사가 최근 들어서 몇 개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중앙일보가 오늘 긴급 발표를 했는데요. 자, 반대가 60.2, 그리고 남성층에서의 반대가 조금 더 높아서 61.5였습니다.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도록 하죠. 자, 나이대, 연령별로는 20대, 50대, 60대 반대가 가장 높고 그중에서도 20대는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30대에서의 지지율이 선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반대가 높은 것 같습니다. 자, 진보, 중도, 보수, 당연한 결과였겠습니다만은 진보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찬성과 반대가 중도의 마음이 좀 기운 것으로 보이고요. 보수는 77.2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지역별로 봐도 서울, 교육의 가장 뜨거운 지역인 서울에서 역시 민감한 반응을 보였죠. 그만큼 조국 후보자의 딸 문제가 절대적이다. 인천, 경기 지역도 그 뒤를 따랐고요. 대구, 경북이 가장 높아서 69의 반대를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그래도 55.2, 그리고 정의당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의당이 49.1, 오차 범위를 거의 아슬아슬하게 지금 벗어나던 아니던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압도적으로 88.9, 바른미래당도 88, 민주평화당도 59.8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발표된 중앙일보 여론조사를 봤는데 과연 이런 분위기에서 청문회가 반전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여론도 일단 호의적이지가 않은 상황인데. 네, 특히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 여당 입장에서 뼈아픈 지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예. 전체적인 반대 여론이 높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선은 세대별로 봤을 때 20대의 반대 여론이 너무 높습니다. 예. 20대가 돌아서게 된다는 것, 문재인 정부 국정 지지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치명타가 될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까지의 총선이나 대선을 보게 되면 20대, 30대 젊은 계층이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줬기 때문에 노년층 여론에서 밀리는 부분을 만회해서 이겨왔던 경향이 있는데 예. 이 20대들이 문재인 정부에 실망하게 됐다고 해서 아마 자유한국당에 투표하는 일은 많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정부에 실망해서 투표장으로 나가지 않게 된다면, 투표율이 떨어지게 된다면 예. 그 자체로 다가오는 총선에서 민주당에게는 큰 악재가 될 수밖에 없고요. 예. 이념적으로 봐도 진보에서도 박빙이지만 이 싸움을 위해서 잡아야 될 산토끼라고 할 수 있죠. 중도층에서 이미 여론이 많이 돌아선 모습. 그리고 대구, 경북 다음으로 서울에서 두 번째로 반대 여론이 높다는 것. 서울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텃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18대 총선 같은 예외적인 사회를 제외하면 거의 한국당 계열의 보수 정당이 서울 수도권에서는 힘을 많이 못 썼어요. 예. 특정 지지율 기반이 있는 접경지라던가 이런 데를 제외하면 말이죠. 강원 지역 접경지를 제외하면. 그런데 서울에서도 반대 여론이 대구, 경북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왔다. 이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논란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율을 떠받치는 코어 지지층을 지금 분열시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사태가 장기화됐을 때 오늘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하락하는 것으로 발표가 났고 데드크로스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네. 40% 확고해 보였던 40% 마지노선마저도 위험해질 수 있다. 이 다음 주 청문회에서 과연 반전의 카드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청문회를 통해서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들이 더 강화되면서 이러한 중도층 이탈 현상이 심화될 것인가? 잘하면 정부 여당은 조국 후보자를 지키려다가 핵심 지지 기반이 분열되는 이 악재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점. 아마 이번 주 내내 청와대의 고심이 네. 한층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정의당이 오차 범위를 살짝 넘겨서 임명 찬성에 손을 들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데스노트, 정의당의 입장에 따라서 낙마 또는 패스가 가능하다. 보이는 인사들이 이제 정의당의 반대 때문에 사실상 낙마한 인사들이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는 임명이 됐었죠. 자, 법사위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청문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의당은. 그래서 심상정 대표가 우리는 따로 해명 자료를 보고 의견을 차후에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청문 날짜가 잡혔습니다만 아직 얘기가 없고 당초 이혜정은 조 후보 측의 이 청문 준비단이 오늘 정의당에게 소명할 시간을 갖겠다. 여기까지 이제 얘기가 나와 있었는데요. 소명을 하고 이후에 이제 의견을 낼 수도 있겠습니다. 날짜가 좀 남았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정의당은 청문회까지 지켜보고 조국 후보자의 해명을 듣고 난 다음 판단을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심상정 대표가 지난주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지나치면서 한 말이 인상적입니다. 버틸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을 기자들에게 했거든요. 예. 버티기 힘들지 않겠냐는 뜻이죠. 정의당 역시나 여론의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당직자들 또는 이정미 전 대표나 심상정 대표 등을 통해서 나오는 멘트의 강도가 지난주보다는 여론이 악화된 지금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나. 자진 사퇴를 사실상 종용하는 쪽으로 기울지 않은가. 이번 주에 조국 후보자 측에서 여러 해명을 내놓겠지만 여론이 이대로 계속해서 악화된다면 정의당도 언제까지 유보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정의당에게 남은 변수는 지금 조국 후보자가 밀어붙이려는 사법개혁과 정의당이 간절히 원하는 정치개혁이 국회 내부에서 연결된 이슈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을 이루고 또 다음 총선에서 정의당은 뭐 독자 노선 추가하겠다고 말했지만 이전까지의 선거를 보면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를 통해서 의석수를 확보해 왔거든요. 이런 복잡한 이 총선 지연까지 고려해 봤을 때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예전보다 훨씬 더 신중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인 고려도 뜨거운 여론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추가적인 대학 내부의 어떤 촛불 집회나 반대 여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 펼쳐질지 그리고 대통령 국정 지지율 조사가 월요일에도 발표되지만 예. 금요일 주를 마무리하는 날에도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 추이까지도 정의당이 보고 나서 주말쯤 청문회가 열리기 직전에 뭔가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